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전에서 또다시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사회 초년생인 대부분 피해자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부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우선순위인 선순위 보증금을 속였고 공인중개사도 확인 없이 중개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서구 도마동의 한 빌라. 2년 전 이곳에 신혼집을 구한 A씨는 현재 만삭인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아이와 새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꿈꿨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최대한 해결을 하려고 한다. 지금 갚으려고 노력 중이다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피해는 이 서구 도마동 빌라뿐만 아니라 괴정동과 내동 등 총 5곳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금만 해도 30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20, 30대 사회초년생으로 살고 있던 빌라가 모두 경매 절차를 밟고 있어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계약 당시 건물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했는데 이후 확인해보니 10억 원 가까운 선순위 보증금이 존재했다며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금액을 정확히 확인을 못했고 또 단순히 그 임대인이 말로만 얼마가 선순위 보증금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해가지고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하신 분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선순위 보증금을 속인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소송에서 승소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실적으로 내 보증금 온전히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은 집주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내일 대전시청을 찾아 대출 등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세종시가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우리은행을 통해 일반 피해자의 경우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이자 1.2에서 2.1%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은 1억 원 이하 무이자로 대출을 알선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긴급주거용 주택 20가구를 확보했으며 LH와 협의해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세종경찰청은 아파트 등을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입건된 부동산 법인 대표 50대 A씨와 A씨의 남편을 상대로 전세 사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년에 한 번씩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전시가 이전이냐 존치냐를 놓고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는데 결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존 부지 매각과 대체 부지 확보, 일자리 문제 등이 걸려있기 때문인데 비슷한 이유로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도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지난 3월을 비롯해 2006년과 2014년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구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최대한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상하는 게 원칙이고요. 빠른 조속한 친환경 설비가 되는 건 마땅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한국타이어 자체적으로도 이전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전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거지에 인접해 있는 한국타이어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첨단 업종을 유치하는 방안과 지역 경제 등을 고려해 존치할 경우 신탄진 지역민을 위한 여러 대안을 협의 중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엔 대전시 관계자가 한국타이어 본사 대표이사와 만나 의중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박범인 금산군수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으로 대전공장 이전을 제안했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다고 밝힌 만큼 금산으로의 이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전에 대한 입장이 확실히 정해지고 충남 도내 시장 군수님들께서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보이신다면 우리 도에서도 유치를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일자리 문제 등을 감안하면 이전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1979년에 준공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은 대전 공장에만 3천여 명, 유성구 죽동 종합연구소와 장동 생산본부까지 합치면 5천 명에 가까운 데다 협력업체 인원도 상당합니다. 때문에 무작정 이전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안전시설 구축에 대한 대안 마련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결정권을 쥔 한국타이어는 주민들의 화재 피해 복구에 집중하는 한편 불에 탄 자리에 새롭게 공장을 지을지 이전을 해야 할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보다 7년 앞서 가동한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은 설비 노후화로 2019년부터 이전을 추진해왔지만 개발 등의 문제로 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공장 이전이 쉬운 문제는 아닌 만큼 한국타이어와 지역민, 대전시와 대덕구의 전방위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이 지난해 9월 화재로 문을 닫은 지 9개월여 만인 다음 달 영업을 재개합니다. 현대 아울렛 대전점 측은 긴급 안전점검이 끝났고 복구 작업과 재수선 허가,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등 재개장을 위한 행정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렛 측은 일부 입주업체들이 현재 매장 정리와 함께 직원 채용, 물품 주문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한 지하층은 9월까지 공사를 마친 뒤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은 아울렛 내 지상 주차장과 주차 타워 활용, 인근 야외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가 농촌 세대 교체를 위해 은퇴 농업인 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남도는 70세 이상 은퇴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농어촌공사를 통해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고 은퇴 농업인에게는 기본연금과 면적연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금 지급 기간은 만 70세에서 85세까지로 농지를 빨리 양도할수록 지원을 오래 받으며 기본연금은 연령에 따라 연 500에서 600만 원, 면적연금은 1헥타르당 매도 330만 원, 임대 25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며 오는 10월 중에는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서산공항과 조사 대상에서 빠진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확고한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조만간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 공항 개발을 공식 선언하겠다고 말했는데 충청 홀대에 대한 부담에 정부와 여당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충남 서산공항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 결과가 나왔지만 이와 상관없이 국토부의 추진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공항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군 비행장의 터미널만 짓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도 작고 새로운 공항을 만드는 광주나 대구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미 군 비행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터미널을 짓고 여기에 쓸 수 있는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과연 그 경제성이 얼마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부분도 있다. 국토부와 충남도는 협력 회의를 열어 서산공항을 예타 조사 없이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32억 원이던 사업비를 500억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인데 용역비는 국토부가 부담합니다. 올해 안에 용역이 완료되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설계에 착수하기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 예산 반영을 위한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국토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습니다. 재기획 용역을 통해서 서산공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할 겁니다. 실무선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은 국회의원이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8년 목표대로 개항하면 충남 서부와 충남북권 155만 명이 제주 등 국내선을 이용하게 되고 국제선까지 확대될 경우 서해안권 글로벌 관광도 기대됩니다. 원희룡 장관은 1차 예타 대상에 빠졌던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도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우리 충청권 광역철도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그거는 추진한다라는 게 확고하고요.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으로 최종 노선과 사업의 내실화 작업이 끝나면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당국을 설득하는 작업과 청주 시내 구간이 문화재 발굴 등 돌발 변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을 30대 버스기사가 심폐소생술로 구조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대전 대덕구 읍내동 부근을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60대 승객 A씨가 쓰러졌다는 다른 승객들의 외침을 들은 버스기사 39살 김태섭 씨는 급히 버스를 세우고 A씨를 바닥에 눕힌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이 다른 승객은 119에 신고했고 다행히 빠른 대처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억 원을 들여 동구와 중구를 잇는 대전천 목척교 주변 새 단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목척교 관람석 데크와 인공 구조물을 정비하고 은행교 하부 정비 등 작업을 벌였으며 2032년까지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을 3대 하천 푸른 물길 그랜드 플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년 전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부지에 들어선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2차 건물이 첫 삽을 떴습니다. 2025년까지 7개 연구단이 추가로 상주하며 국가기초과학연구원의 핵심 시설의 모습을 갖춰갈 텐데요. 그동안 연구원이 대전 시민들에게 제대로 다가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이번 2차 건립에는 지역과의 상생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1993년 대전 엑스포가 열렸던 대전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 과학공원 부지. 시민들에게는 과학도시 대전과 지역을 상징하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지난 2017년 이곳엔 IBS, 기초과학연구원 1차 본원이 문을 열었고 5년 만에 기공식과 함께 2차 본원 건립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1,232억 원을 투입해 7개 연구단이 상주하며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동과 세미나실, 연구자들의 정주기관이 들어섭니다. 기초연구원 설립 당시 국가대표 기초과학연구시설로서 세계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한 만큼 2차 본원 설립과 더불어 기초과학연구원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의 당초 취지가 기초과학연구원이 이제 본원이 완성되면서 그런 정책적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초과학연구원이 지역과의 상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대전시가 노른자 땅인 엑스포 과학공원 부지를 기초연구원에 무상 임대해줬을 당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을 공유하자던 취지였습니다. 복합문화공간인 과학문화센터를 설립해놓고도 코로나19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됐고 지금도 평일 위주로 주말엔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여는 1층 과학도서관을 제외하고는 개방하는 곳이 없습니다. 일요일과 공휴일, 기관 휴일에는 모두 문을 닫습니다. 2차 본원 건립 시작부터는 지역 상생에 더 신경 써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엔데믹이 되면서 개방을 시작했고 저희 과학문화센터 휴게 공간에는 많은 시민들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인력과 예산을 좀 더 투여해서 기초과학연구원이 국가 기초과학 연구의 허브이자 시민들을 위한 과학문화의 중심지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보안과 민감 정보 등을 이유로 그동안 활용하지 못했던 개인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를 안심하고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구역 대전센터 및 빅데이터 오픈랩이 충남대 정보화본부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철저한 관리와 승인 절차가 갖춰진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금융과 교통 등 미개방 데이터와 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센터 개소로 미개방 데이터 활용을 위해 서울까지 가야 했던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산부는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며 아랫집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당진시의 한 건물에서 아래층에서 현관문을 3개 닫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욕설과 함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